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마감 증시,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만 요약해서 네 가지 정도로 추려서 살펴볼 거고요. 영상 말미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정 및 관련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41%, 코스닥은 0.83%,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거래소 시장 개인들이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각각 순매도의 흐름들을 보인 하루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순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순매수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국내 증시가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매물 부담감이 확대되면서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반락 흐름들을 나타내는 양대 지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심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시장의 어떤 심리가 취약한 가장 큰 이유는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심리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보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벤트들을 해소해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불확실성을 해소해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첫 번째 관문으로 바로 이 긴축에 대한 부분들, 바로 FOMC 회의의 이 25일과 26일 현지 시간으로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잠재워 줄 수 있다면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면 되고 일각에서는 뭐 금리 인상을 올해 뭐 7회, 뭐 6회, 7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3월 달에 0.5%의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우려를 지금 선반영에서 좀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예상보다 이번에 FMC에서의 어떤 회의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매파적이라고 한다면 시장은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그런 실마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상 좀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현재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양봉 하나만 좀 떠준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기술적 어떠한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뭐 어떠한 FMC 회의에서 시장에 안도감을 좀 준다면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는 우려감에 좀 떨어졌던 부분들을 회복해가는 안도 랠리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은 투심이 굉장히 많이 취약해져 있고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좀 버텨주고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 이후에 어떤 반등을 기대하고 추가적인 어떤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도 음봉이었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봉으로 딱 여기 위로 올라간다거나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이후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좀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하락의 연속입니다. 지금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뭐 양봉으로 버텨주고 지켜주는 모습은 현재까지는 없는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신용장고나 이런 뭐 반대 매매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수급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빚내서 투자했던 어떤 물량들까지도 터져 나오면서 지수의 어떤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좀 양봉으로 하나 버텨주고 지지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그 이후부터 우리가 좀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양봉 하나 없이 음봉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과매도권에는 들어왔지만 어떤 반등의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다만 내일 흐름에서 양봉으로 버티고 반등의 흐름들 실마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 후반에는 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 업종별 어떤 동향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특별하게 어떤 업종이 강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이제 화학 업종, 아무래도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종목이 오늘 좀 강했죠. LG화학이 좀 강했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좀 강했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금융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HMM이나 대한항공 같은 운수 창고 업종도 강세 흐름들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뭐 주도 업종이 딱히 있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간헐적인 어떤 상승, 뭐 다른 어떤 업종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화학이나 금융, 뭐 운수 창고 업종이 상대적인 좀 강세 흐름들을 보인 게 아닌가, 보험주까지 포함해서요. 금리 인상에 어떤 수혜주는 금융업종과 보험업종이니까는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뭐 뚜렷하게 상승을 강하게 보이는 업종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떤 개별 종목 단위의 좀 상승이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어떤 매매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LG화학을 강하게 매수를 해줬고 KB금융, HMM, KT, 셀트리온, 하이브,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순으로 순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이제 네이버,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 SDI, 크래프톤은 약 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은 카카오, 삼성 SDI, 곱버스 계속해서 인버스만 사들이네요. 인버스, 곱버스. 메리츠증권, SD바이오센스, 아모레퍼시픽, KCC, SK텔레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레버리지는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수가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레버리지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이어서 하이브, 현대차, 일진머트리얼스, KB금융, LG전자, 삼성전자 순으로 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오늘 기관 투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짧게 좀 보고 갈게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우리기술투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매수를 보였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내부자 거래 이슈 때문에 급락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급락을 보인 어떤 종목들은 외국인들은 좀 저가 매수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많이 주가에 어떤 하락이 있었죠. 거의 20%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내부자 거래 이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금융위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의 오후장의 하락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인데 이 종목이 20%나 빠져버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오후장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심텍, SM, 시젠, 주성 엔지니어링 순으로 순매도의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컴투스, 위메이드, HLB, 휴젤, CIS, 인탑스 순으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에코프로, 덕산 네오록스, 에코프로비엠, 하나마이크론, MBT, 이오테크닉스, 디어유, 펄어비스 순으로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0명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인 뭐 휴마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EDGC나 이런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역시나 또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뭐 PHC나 안 되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기 대선 주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어떤 탈원전 백지화 공약 소식 때문에 오늘 원전주들이 장중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뭐 에너토크는 상한가에 진입을 한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보성파워텍이나 그다음에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도 장중 강세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원전주들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 또 로봇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윤석열 그 차기 대선 주자가 재활 로봇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공약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로봇주들이 좀 강했는데요. 뭐 대표적인 종목 뭐 로보로보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요. T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도 20% 이상의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큐렉소나 이런 종목들도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요. MI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또 특징주라고 한다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어요. 바로 여러분들 내일이죠.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합니다. 예, 상장을 하죠. 이 상장에 따른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뭐 나라이멘디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인테크나 이런 종목들도 강세 흐름들을 비교적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SI 뭐 이런 종목도 내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좀 보이는 부분이었는데,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은 내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 뭐 따상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반대로 어떤 이제 시세나 이런 부분들의 탄력이 어떤 기대에 못 미치거나 탄력이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관련주들 또한 약세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제가 생각하기에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상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상장하고 나면 약간은 좀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해서 들어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이 정도로 예약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어떤 일정들 또 뭐가 있는지, 이번 주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또 말씀을 한번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면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요, 아파트 충전기 설치 의무화, 이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이 되죠. 여기에 따른 어떤 또 관련주들도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개 있는데 과연 뭐 반응이 올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이제 28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번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가 오늘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겠죠.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거 뭐 디스플레이텍, 이런 것들 움직이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여기가 지지 라인이니까요. 한번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 휴맥스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뭐 완전히 차트가 꺾였기 때문에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모센스 이런 종목도 뭐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원익 P&E 이런 종목도 이전 지지 라인이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에는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종목군들 3개만 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솔직히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반등이 한번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뽑아온 종목들이 되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 종목이 2만 원대에서 한 3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좀 급등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보통 이렇게 좀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면서 급등을 나온 종목들이 조정을 받다가 21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LG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의 뭐
50% 가까운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을 보여주는데 21선에서 어떤 되돌림 반등 가능성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제 손오공, 손오공인데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의 어떤 첫 번째 눌림목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손오공이 단기간에 뭐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세를 보였는데 반등 없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반등 한 번 정도는 좀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1차적으로 저는 이제 2,600원, 2,550원 이 자리가 기술적 어떤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봉으로 좀 지지가 된다면, 양봉으로 좀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보인다거나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전에 지지 구간이었고 무너지고 나서 저항을 받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받고 반등을 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손오공도 양봉으로 좀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반등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동스틸입니다. 대동스틸 같은 경우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종목이죠. 거의 뭐 역대급 거래량이 이번에 터졌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6,300원짜리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내려올 때 지지, 무너지고 나서 저항, 올라올 때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고, 이걸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한 6,300원대에서 어떤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뭐 6,300원대 정도, 조금 더 낮게 잡는다면은 이제 21선 구간, 현재 6,100원대 정도가 되겠네요. 6,100원대 정도의 21선 구간, 이런 부분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대동스틸, 손오공,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향후 좀 관심을 가져보고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로 한번 뽑아봤고요.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마감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